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저 오늘 준비한 경기는 승부식 경기가 아니라 승무패 62회차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승무패 62회차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다는 점 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치러졌던 경기들이 대다수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고요. 자, 여러분과 같이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하나씩 찍어가면서 권장드리는 조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본머스와 벌리인데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두 팀 모두 주중에 일정이 없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참고해야 되고요. 적어가면서 할게요. 본머스 번리는 주중에 일정이 없었고, 번리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축구의 스타일 자체가 역습과 속공에 특화된 팀이고요. 본머스의 경우는 비교적 지공 성향을 띠고 있다. 자, 그런데 일단 본머스와 벌리 구매율에서 본머스의 승리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번리 쪽이 조금 더 땡겼어요. 왜냐? 번리가 특징이 있다면은 상위권 전력을 상대로는 아무런 힘도 없이 힘을 주지 못하고 패배를 하는 반면 번리는 상위 전력을 상대했을 때는 약세의 경기를 보였지만 대등하거나 하위권 전력을 상대로는 본인들의 추구하는 스타일을 잘 펼쳤다. 나름대로 선전했다라고 봤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본머스가 홈이긴 하더라도 이 경기는 번리 쪽의 접근이 맞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자, 맞대결 전적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본머스 번리 맞대결 전적 보면은 자, 번리가 4대2로 가장 최근에 1월 달에 치러진 FA컵에서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고 본머스의 홈이 본머스가 홈이라는 이점을 갖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공격 자체가 답답할 뿐더러 실점 억제는 이렇다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본머스 번리 둘 다 실점 억제에 대한 그건 없지만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본머스고 번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권인 루턴타운을 상대로는 승리를 기록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무승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로 준비를 했는데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있는 엘 클라시코죠. 자, 두 팀 모두 최근 주중에 일정을 치르고 왔죠.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치렀고 그럼에도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저는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 쪽이 조금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원 싸움에서 일단은 바르셀로나의 전력적인 이탈들이 많고 그렇게 고려했을 때는 무승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저는 레알 마드리드 쪽에 접근을 채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울버햄튼과 뉴캐슬인데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뉴캐슬은 주중에 홈에서 도르트문트랑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펼쳤고 울버햄프턴은 주중에 일정이 없었는데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체급 차이를 고려하면 당연히 구매율이 이쪽으로 몰리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울버햄프턴 역시 최근에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기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홈에서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세 경기째 승리를 기록 홈에서 두 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고 공식전 세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인 울버햄튼인데 자, 기본적으로 체급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울버햄튼이 홈에서 무승부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었고요. 뉴캐슬 역시 주중에 홈에서지만 어느 정도 일정을 소화하면서 체력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마요르카와 헤타페의 맞대결입니다. 자, 마요르카 헤타페 두 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기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역시나 이쪽이거든요. 제일 많은 구매율이 몰리기도 했고. 자, 왜냐? 일단 두 팀 다 주중에 일정은 없었고 마요르카 헤타페 둘 다 마찬가지로 4사이의 두 줄 수비를 선호하는 지공 성향의 팀이기도 하고 헤타페는 거친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조금은
조금은 헤타페가 퇴장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가 많은 이유도 퇴장자들이 나오면서 생겼던 무승부들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마요르카 역시 홈에서는 계속해서 3경기째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헤타페도 원정에서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자, 두 팀 맞대결 봤을 때 지난 4월에 치러진 맞대결에서는 마요르카가 홈에서 3대 1의 승리를, 그리고 지난해 맞대결에서는 헤타페가 홈에서 2번의 승리와 마요르카의 홈에서 한 차례 무승부가 있는데, 이 경기는 흐름상 무승부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경기라고 보여졌지만, 그럼에도 마요르카 쪽의 승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최근에 맞대결에서 각자의 홈에서만큼은 승리를 기록했고, 직전 경기에서 두 팀 다 무승부의 성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마요르카 쪽 찍어볼게요. 자, 다음은 카디스와 세비야의 맞대결인데, 세비야 같은 경우는 지난 주중 홈에서 아스날과의 경기가 있었고 2대1의 패배를 기록했는데, 자, 세비야 카디스 같은 경우 상성에서는 세비야가 당연히 우세한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보시면은 카디스가 지난 경기 지로나에게 1대 0으로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홈에서 계속해서 무패를 이어가던 중이었고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카디스예요. 그럼에도 근데 지금 순위 자체는 카디스가 2승 3무 5패를 기록하면서 하위권, 세비야도 마찬가지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경기는 기본적인 체급 차이는 카디스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수비적인 부분을 봤을 때 무승부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카디스는 무승부 쪽 접근 예상해볼게요. 굳이 복수 선택지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세비야까지 찍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드리고요. 자, 다음 경기 웨스트햄과 에버턴의 맞대결입니다. 자, 이 경기 역시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치렀고요. 챔피언스리그가 아니라 컨퍼런스리그죠. 컨퍼런스리그 일정을 치르고 온 웨스트햄이고, 에버턴의 경우는 주중에 일정이 없었던 상황인데, 자, 무엇보다 컨퍼런스가 아니라 유로파구나. 웨스트햄은 유로파리그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직전 경기 원정에서 올림피아코스에게 2대1 패배를 기록하면서 공식전 2경기 2연패를 기록 중인 상황이고, 에버턴 같은 경우는 최근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2대0 패배를 기록했고, 이날 경기 애슐리 형의 퇴장까지 있었다는 점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공격에서 확실한 컬러가 있어요. 선수비, 후역수비라는, 그리고 역습에 어느 정도 특화된 팀이라는 점이 돋보이는 상황인데, 에버턴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도 그렇듯이 수비에서는 조금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공격에서 이렇다 할 방점을 찍어줄 칼버트 루인의 부진, 그리고 뭐 여러가지 선수들의 이탈 등이 있었고, 이번 경기에서 애슐리 형은 못 나올 상황이며, 최근의 경기력 자체만 놓고 보면 당연히 웨스트햄의 승리를 볼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한데, 어쩌면 이러한 경기들에서 승부패의 특성상 의외의 경기에서 이변이 났다고 봤을 때 아마 이 경기에서 이변이 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째 베티스와 오사수나인데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무승부 쪽 배당이 조금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베티스의 승리가 점쳐지는 상황인데, 베티스는 직전 경기 일정이 있었죠. 컨퍼런스 리그였나? 유로파 리그였네. 유로파 리그 아리스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기록했는데, 그러면서 공식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무승부가 4차례나 있긴 했지만 승점을 잘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에서 그라나다를 홈으로 불렀고 2대0의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자,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각자의 홈에서는 비록 가장 최근 오사수나의 홈에서 베티스가 3대2의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베티스의 홈 경기고, 베티스가 지금 순위 자체를 봤을 때는 승점을 잘 확보하고 있고, 뭐 오사수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 두 팀 모두 실점과 득점에 대한 마진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거의 근소한 차이를 띠고 있는 만큼 이 경기는 홈팀의 베티스의 우세를 예상하되, 저는 오히려 무승부 쪽에 더 가까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됐고요. 그렇게 무승부 쪽 선택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다음은 아스톤 빌라와 루턴 타운인데, 이 경기는 뭐 볼 것도 없죠. 왜냐?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해.
아스톤 빌라는 이미 최근에 직전 경기에서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미 좋은 활약을 과시했죠. 베일리와 뭐 와킨스의 득점이 나오면서 4대1의 승리를 기록했고, 루턴 타운 같은 경우는 강팀을 상대로는 여전히 이렇다 할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경기는 그냥 무난하게 아스톤 빌라 승리 쪽 보는 게 맞다고 느껴졌고요. 자, 다음 경기 브라이튼 풀럼입니다. 자, 브라이튼 풀럼은 조금 이 경기도 이변의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올 시즌 브라이턴이 조금은 예년에 비해서는 전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을 뿐더러 실점까지도 조금은 폭이 넓어진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브라이턴은 직전 일정에 주중에 일정을 치르고 이번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물론 홈의 일정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없었지만 체력적인 부분은 조금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풀럼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만큼은 강했던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느껴졌어요. 왜냐? 자, 풀럼이 지금 최근에 맞대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직전 맞대결에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그리고 홈에서도 2대1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비기고 뭐 그 이전의 경기는 조금은 브라이튼이 반등하기 전의 경기라서 확인하기 힘들었지만, 어쨌거나 풀럼이 이번 경기에서도 한 방 정도는 충분히 먹일 수 있다고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 쪽 접근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리버풀과 노팅엄, 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리버풀 찍는 게 맞죠. 왜냐? 이 경기는 솔직히 노팅엄의 승리를 예상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경기인 게, 리버풀은 이미 주중에 유로파리그 일정을 치르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고, 체력적인 부분에 주축 선수들을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체력을 안배했고 무난하게 잡아줄 경기라고 예상이 됐고요. 자, 다음 경기 소시에다드 라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소시에다드는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고 왔고, 라요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없었던 만큼 홈에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점이 조금은 강점과 약점으로 꼽힐 수도 있는데, 자, 두 팀 순위도 비슷하고 라요 같은 경우는 홈에서 계속해서 승점을 잘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변을 연출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연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소시에다드도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소시에다드 쪽의 구매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쪽이다. 왜냐? 챔피언스리그라는 변수는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그렇게 득점력이 좋은 편도 아닐 뿐더러 한 골 차의 승부가 날 가능성이 있고요. 뭐 라요 역시 홈에서만큼은 계속해서 승점을 잘 쌓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점이 맞물리면 역시나 무승부 쪽 선택지는 당연시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시에다드도 마찬가지로 쿠브나 뭐 오야르잡을 활용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한 가지 선택지를 고르자면 저는 무승부를 선택하되 원정팀 선택지도 솔직히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복수 선택지를 가져가시는 분들께는 원정을 가져가시고, 아니신 분들께는 무승부 쪽 예상해 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가장 큰 이슈거리라고 하면 이거죠. 맨유와 맨체스터 시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맨체스터 시티 쪽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 맨유의 최근의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지 않을 뿐더러 뭐 카세미로 복귀한다고는 하지만 카세미로조차도 좋은 경기를 펼치지 못하고 있고, 공격에서 무엇보다도 브루노 페르난데스뿐만 아니라 뭐 마샬 뭐 호일룬도 마찬가지고 공격진에서 너무나도 지금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리예요. 그나마 맥토미니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서 승리를 3연승을 채울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객관적인 전력과 중원 싸움을 봤을 때는 역시나 맨체스터 시티 쪽 찍는 게 맞고요. 자, 다음 빌바오와 발렌시아인데, 빌바오 같은 경우는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두 팀 모두 주중에 일정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경기는 발렌시아 쪽의 승리를 볼 수 없는 이유가, 작년부터 그렇고 빌바오가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그리고 본인들이 주도하는 축구를 잘 해왔고, 발렌시아는 작년도 올해도 원정에서만큼은 조금은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난하게 홈팀의 승리 쪽을 예상해 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AT 마드리드와 알라베스의 맞대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AT 마드리드 쪽의 승리를 많은 분들께서 예상할 것이고,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AT 마드리드가 지난 경기 셀틱하고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뭐 이날 원정이었기도 했고 셀틱의 공세적인 접근에 한번 삐끗했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무승부를 챙기면서 승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수는 없다고 느껴졌고요. 이번 일정에서 AT 마드리드가 충분히 알라베스를 상대로 에너지 레벨을 펼치면서 승리까지 따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홈팀의 승리 쪽 찍는 것이 조금은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면서 자, 승무패 14경기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추가적인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경기가 아직까지는 시작까지 하루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본적으로 베팅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